예, 안녕하십니까. 휴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최근 서울과 부산 국민의힘 후보 선출, 서울과 부산시장 후보 선출 과정을 보면서 가장 주목할 말이 야권 지지자들도 이제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전략적 선택. 여권에 비해서 야권이 그동안 십몇 년 동안 전략적 선택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 왔죠. 숙제였다 이런 부분인데 이번에 아주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울에서 오세훈 후보가 선출이 되는 것, 부산에서 박형준 후보가 선출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덕 신공항이라는 대형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권 지지율이 크게 오르고 있다. 크게 올랐다기보다는 평소의 수준을 유지했다. 이런 대목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 부분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얘기하기 전에요. 지금 LH 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야권에서 또 오세훈 후보도 조금 전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변창흠을 왜 경질합니까? 이것은 변창흠이를 경질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변창흠이는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고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변창흠에게 책임을 묻는 정도로 갈 문제는 아니고요. 이것은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대목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경찰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용구 수리추에서 택시기사를 패서 물의를 일으킨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덮어준 경찰입니다. 경찰이 무슨 수사를 한단 말입니까? 이 정권에 대한 문제를, 권력이 개입되어 있는 문제를. 그렇죠. 경찰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찰 스스로도 그럴 겁니다. 아마. 그건 안 되는 문제고요. 변창흠이 무슨 책임을 진단 말입니까? 변창흠은 변창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일 아닙니다. 변창흠은 조사를 받거나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 한 가지만 더요. 요즘은 이미지 정치라고 하죠. 선거도 이미지 선거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미지가 가져다 주는 그 메시지가 강렬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 야당 쪽에서는 오래전부터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가 열리는데 도대체 그 후보 옆에 누가 서야 하느냐, 누구와 손잡고 후보들이 선거운동에 나서야 하느냐. 그 한 컷의 이미지가 그 후보가 시민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이 되거든요. 지금으로서는 김종인이 서야 하는 겁니다. 지금 안철수로 됐든 오세훈이로 됐든 김종인과 손잡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서울 시민들 앞에 나서야 하는 겁니다. 박형준이도 김종인과 부산 시민 앞에 손을 잡고 나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윤석열과 손잡고 나서면 됩니다.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 딱 한 컷이면 됩니다. 오세훈이 됐든 안철수가 됐든 윤석열과 손잡고 서울 시민들, 부산 시민들 앞에 박형준이도 나서서 정치를 같이 하겠다. 그거 하면 됩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서 야권을 전체를 통합하겠다라고 하면 된다는 겁니다. 윤석열이 굳이 손잡고 나서지 않아도 윤석열이 손잡고 나선 것과 꼭 같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죠. 네, 그렇게 하면 된다. 이번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야권 후보 단일화를 거쳐서 아마 선거 전에 어떤 형태로든지 야권 재편에 대한 단일화된 후보가 자기의 안을 내놓을 겁니다. 야권 전체가 재편되는, 그게 선거 전에 재편이 되든 선거 후에 재편이 되든 본격적으로는 선거 후에 이제 재편 작업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걸 밝힘에 따라서 야권 전체가 통합, 재편되는 이제 과정을 겪게 될 겁니다. 윤석열의 정치 방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당을 창당하느냐, 기존의 정당과 손을 잡느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겁니다. 야권 단일 후보가 나서서 야권 재편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기에 중심에 윤석열이 서게 된다. 윤석열이 그 당당한 한 주역으로 자리를 잡으면 된다. 그게 어떤 형태로든지 그게 국민의 힘이 됐든 국민의 당이 됐든 아니면 다 합한 새로운 또 어떤 정당이 됐든 아니면 연대가 됐든 윤석열과
그거와 같이 정치 행보를 같이 한다.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또 윤석열의 정치 전망을 놓고 뭐 반기문, 고건, 이회창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회창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서 자신의 국민의 지지를 끌어낸 사람들입니다. 고건과 반기문은 그런 자신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발광체냐 반사체냐 이야기도 있는데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서 자신의 권력, 자신의 지지율을 만들어낸 이회창과 윤석열은 발광체입니다. 고건과 반기문은 반사체였죠. 다시 야권 지지자들이 이제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됐다. 이 대목. 지난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부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했는데 오히려 아무 관련이 없는 전라도 지역에서는 60% 가까이가 찬성을 해요. 전라도에서 부산에 신공항을 만드는데 왜 저렇게 60% 가까이 찬성을 할까? 참 고마운 일이긴 한데 전략적 선택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그건 오래된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제 야권에서도 전략적 선택을 하게 할 때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세훈과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오세훈과 나경원이 누가 이길 것이냐를 놓고 저는 박빙이다 이렇게 봤는데 뭐 10% 가산점도 있고 해도 박빙 아니겠느냐라고 봤는데 여론조사에서는 나경원이 좀 많이 나왔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역전된 것이다. 또 오세훈 자신도 역전이다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오세훈이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력입니다. 여권의 후보에 비해서 오세훈이 이길 수 있는 후보다. 나경원보다 더 이길 수 있는 후보다.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데서 지지율을 얻었고 이 지금 전략적 선택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경쟁력이 있느냐? 중도를 오세훈이 끌어안는데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나경원 전략은 잘 세웠습니다. 그런데 중도를 포용하는 그 타이밍이 늦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처음 짜장면과 짬뽕을 섞으면 뭐가 되느냐라고 분명하게 자기가 보수 적통임을 내세운 것까지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이 늦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뭐 의원들도 그런 소리가 나왔거든요. 나경원보다는 오세훈이 더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또 야권 단일화, 후보 단일화가 지금 가장 절체절명의 문제인데 서울 시민들이 가장 지금 강력하게 바라는 것인데 거기에 오세훈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층이 오세훈을 지원해서 거기에 더해서 오히려 보수라고 하는 국민의힘 쪽에서도 많은 서울 시민들의 지지가 오세훈으로 갔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려 10%의 차이가 났다. 그 여성 가산점 10%를 빼면 10%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압도적으로 오세훈이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해석.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다. 이 전략적 선택은 앞으로 대선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제 야권 지지자들도 전략적 선택을 할 줄 안다. 해보는 거거든요. 이거 한번 하게 되면 이제 계속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주목할 만하다. 최근에 부산 시민에 대한 그 여론조사에서도 그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그 지지율이 비슷한 상황까지 왔어요. 부산에서. 그런데 다시 10%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부산 시민들은 그동안 10%에서 15%가 계속해서 출렁이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출렁이는 곳이었습니다. 이 10%가 계속 이 중도나 민주당 쪽으로 갔다가 다시 또 야당 국민의힘 쪽으로 오는 이런 현상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한 달 안에서도 짧은 시기 안에서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는 저는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이렇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야당을 믿지 못하게 될 경우에 빠르게 중도나 여권 지지로 다시 돌아서는 이런 경향을 보여왔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민주당은 20% 중반, 국민의힘 야권 쪽은 30% 중반 이게 기본적인 바탕이었습니다. 원래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면 된다. 지금 여권 쪽에서도 20% 중반의 지지율 정도입니다. 부산에서는.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당시에 대선에서 30% 중반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당선될 수밖에요. 전체 전국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크게 되면서. 그리고 부산의 이제 시민들도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다. 이 가덕 신공항에 대해서 저는 가덕 신공항에 대한 문제가 있고 난 지난 2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청와대도 출입했고 했기 때문에 가덕 신공항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이 얼마나 절실하게 이 수건 사업으로 느끼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덕 신공항이 무산되는 그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에도 청와대에서 출입을 하면서 그 현장에서 그 정책 결정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가덕 신공항은 절실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저런 식으로 변형을 통해서 특별법이라는 걸 특별법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가덕 신공항을 특별법을 한다고 해서 저게 지금 어느 당에서 뭐 어느 집권 세력이 밀어붙인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는 것도 시민들이 잘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선거에 그것을 이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정말 부산에서 한국이 투포트 시스템 정책이 가능하냐? 인천공항과 같이. 그걸 놓고 경쟁력을 놓고 부산도 수도권에 대비되는 또 하나의 발전 축으로 이 동남권을 발전시켜야 된다면 필요하다면 당연히 여야가 모두 손잡고 나서서 지금 뭐 야당도 가덕 신공항을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특별법식으로 선거에 이용하는 저런 걸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산 시민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다. 그것도 전략적 선택, 선거를 앞두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런 대목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또 부산에서는 국민의힘의 그 박형준 후보가 민주당의 김영춘 후보를 뭐 여전히 20% 차이로 앞서고 있다. 이런 지지율 결과도 그런 전략적 선택적 결과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안철수와 오세훈의 그 단일화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안철수 쪽, 오세훈 쪽 모두 단일화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이제 그 절차, 구체적인 절차를 놓고 약간 이렇게 의견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마디만 첨가를 하면요. 그건 뭐 일일이 서로 자기에게 좀 유리한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나쁜 건 아니고요. 오세훈 후보는 그동안 김종인 위원장이 주장해 왔던 것을 되풀이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세훈 후보는 국민의힘의 후보로 선출이 됐지만 앞으로 있을 야권 재편, 전체 재편의 주역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세훈 후보가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을 테고요. 또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장 후보, 더 나아가 대권 후보로서 조금 더 손색이 없다는 점을 계속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 조금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뭐 좀 우유부단하다, 뭐 또 철수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좀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고집을 부리는 경향은 있었어요. 또 김종인과의 이 말 다툼을 하면서 꼭 나로 안철수로 단일화가 되어야 이길 수 있다라는 걸 너무 강조하는, 그래서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버려야 될 태도입니다. 안철수, 오세훈 모두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버리고 또 모두 대선 후보로서 아주 적합한 충분히 그만한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다. 윤석열과 함께 손잡고 한국의 정치판을 이번 대선 국면에서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주역들이다. 그 부분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제가 보기에 안철수와 오세훈이 곧 만나게 될 겁니다. 만나게 돼서 아마 가장 현실적인 게 여론조사 방식일 텐데 또 뭐 단판에 의해서도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남아 있고 이제 국민의힘도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세훈, 안철수 그런 부분까지 모두 계산을 해서 이제는 기존의 뭐 김종인 체제 생각 이런 부분에 얽매이지 말고 굉장히 자유롭게 후보 중심입니다. 두 사람이 자유롭게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고맙습니다.